초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30주년이지만 제가 주로 할 이야기는 초기 30년 역사를 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한국 1세대 개신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를 할 텐데요. 주로 이제 성장의 이유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관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볼 것인가.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보실 텐데요. 1900년에 공사를 거의 끝낸 평양 장대현 교회 모습입니다. 뒤쪽에 종각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새벽의 종소리, 그것이 사찰의 종소리가 아니고 도성에서 울리던 아침 새벽의 파루 소리가 연해서 새벽 기도로 올린다고 하는 그 소리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늘 차례는 사관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피겠습니다. 사관들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죠. 그래서 한국 교회사 사관에는 대표적인 백낙준의 선교사관, 또 민경배의 민족교회론,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세계 기독교론과 동아시아 기독교를 하나로 보는, 그래서 그것이 한국적 혹은 한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통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초기 한국적 기독교의 세 가지 요소, 크게 정치적으로 기독교 민족주의, 두 번째 기독교 문명, 세 번째 한국적 기독교로서의 토착화 과정. 이 주제가, 세 번째 주제가 제가 2년 전에 출판한 영어 책 The Making of Korean Christianity라는 책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챕터인 하나님의 형성, 제가 뉴스 엔조에도 잠깐 썼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통적 신령인 하나님이 새로운 기독교 용어인 하나님으로 새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한 예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개혁 과제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루터의 신약, 첫 신약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이 사파를 그린 사람이 바로 이 책에 목바나를 그린 크라나우인데요.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칼날 같은 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정적인 불교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철학적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지만 그러나 장차 오신다고 하는 그 미래도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런 관점에서 크게 보면 오늘 제 강의는 현재 계시는 하나님과 현재 존재하는 이 한국 땅에서 존재하는 이 한국 교회의 과제는 뭔가, 전에도 계신 하나님, 그러면 과거 속에 그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청산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미래 동력, 미래를 책임지고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관점을 제가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영어가 있는 이유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도 쓰고 다른 강의에서 썼던 그런 슬라이드를 좀 넣었기 때문에 영어가 있습니다. 저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쓴 건 아닙니다. 첫 30년, 이제 1세대죠. 시작 관점, 그 시점, 언제로 시작하느냐, 한국 개신교를, 이제 이것도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79년은 한 설이되죠. 그때 만주에서 4명의 첫 세례교인 4명, 어주 청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은 아니지만 한국 개신교의 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따지면 1910년까지 약 31~2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즉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관의 문제가 개입이 되는데 그 선교 사관이냐 민족 사관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바로 84년으로 보면 기점으로 보면 알렌이 온 것을 기점을 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감리교회 쪽에서는 맥클레이가 온 것.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선교사가 온 시점으로 시작하는 84년 설 혹은 아펜젤레 언더우드의 85년 설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제 수용사적 흔히 말하는 수용사적 관점에서 79년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크리스천니티 혹은 월드 크리스천니티라고 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하는 사관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보자, 묶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칸 이벤젤리컬 크리스천니티가 한국에 왔는데 그 중간에 차이니즈 프로테스탄티즘이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한국 땅에서 코리안 컨텍스트 속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 종교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토착을 해가는 그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묶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한국적 기독교다라는 관점이 조금 더 통합적인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죠.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으로 초대교회 발전을 급성장, 성장할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흔히 말하는 매크로 어프로치를 하죠.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역사도 사실은 사회과학이니까 대부분 이런 띠오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근데 그것이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크리스천 내셔널리스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독특성.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은 정치적인 집단이 될 수 있죠.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셜 컬처럴 리전으로서 크리스천 시빌라이제이션. 한국 사회가 그 당시에 가졌던 큰 두 가지 국가적 의제가 있었다면 근대화라는 한쪽에 반봉건 근대화가 있었고 한쪽에 자주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 있었다면 첫 번째 이제 내셔널리스트들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근대화해가는 세력으로서 일본과 중국에서는 그 근대화의 프로젝트가 정부가 주도합니다. 세큘러 세력들이 그것을 해가지만 한국에서는 두 세력이 같이 거의 해가죠. 그래서 재중원이든 이화 배제학당이든 그런 근대화의 그 받아들이는 통로가 상당 부분 미셔너리들이 담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한국 정부가 약하기도 했고 그 시점 자체가 80년대에 한국 정부와 개신교 미션 선교회들이 같이 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이 두 가지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국, 일본에 비해서 유리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약점은 근대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본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혹은 그 저항이 약한 친일성을 가지는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윤치호 같은 분이 그런 미묘한 시점에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철치 교회가 한국적 기독교로 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60년대 토착화 신학자들이 놓친 점이죠. 물론 이 약점은 잘못하면 혼합주의로 빠지지만 전통 종교에 있는 선한 요소들을 성취론, fulfillment theory를 가지고 개신교가 수용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비어스 로스 메소드를 가지고 아주 신속한 복음화를 추진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성취론을 가지고 기존 종교의 선한 요소들을 수용해가는, 그래서 아주 낯선 기독교를 한편으로는 친근한 기독교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